가봅시다. 우리가 대단원 3단원 하고 있고요. 3-1단원의 결합단원 끝난 거야. 결합 내의 비교, 결합 간의 비교, 전기분해 실험. 오케이? 오늘 할 거는 3-2단원이고 아까 수업 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오늘 요거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숙제 해오면 질문 받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게 다 끝나요. 그럼 화1은 전체 대단원이 4개니까 그 중에 25%가 오늘 끝나는 거야. 3주 만에. 이렇게. 첫 번째 극성은 결합의 극성이 있고요. 두 번째 분자의 극성이 있습니다. 결합의 극성은 뭐 한 10분이면은 넉넉하게 끝이 나니까 우리 좀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요거를 놓치면 이제 분자의 극성을 할 수가 없긴 해요. 극성은 북극, 남극 할 때 그 극이야. 폴라리티.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근데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교재 순서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전기음성도라고 써져 있는 데를 찾으면 돼. 전기음성도.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금속이 무조건 전자를 버리기만 하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이온 결합도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비금속은 오로지 받기만 하니까 100% 극성이 있는 거야. 쏠림이 있는 거야. 근데 쏠림 현상에 대해 공부를 한다는 건 쏠릴 때도 있고 안 쏠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극성 파트는 우리 화학 결합에서 배운 것 중에 공유 결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자, 모든 화학 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물리량이 적용이 돼.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결합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을 형성한 두 원소 간의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물리량의 차이에 비례를 합니다. 모든 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그 결합을 형성한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쌍극자 모멘트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전기음성도는 뭐 리터럴리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니까 EN의 기호를 쓰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공유 결합 내에서 공유 전자쌍에 대해 갈망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 똑같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원소마다 이 전자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 힘이 다르다는 거. 상대적 힘의 크기니까 뭐가 필요할까? 상대값은 항상 하품 벌벅 하지 말고, 상대적 힘의 크기니까 뭐가 필요할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건 우주상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플루오린이고요. 얘의 전기음성도 4.0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근데 저 문장을 보면 결국은 전자를 땡기는 힘의 크기니까 얼마나 전자를 얻고자 하는지의 의미이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뭐라 그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 비금속성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합과학의 주기율표에서 배울 거야.
비금속성이 가장 큰 그룹을 몇 쪽에 뭐라고 해? 17쪽에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결국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할로젠 원소 내에서는 플로린이 커, 아이오딘이 커? 플로린이 큽니다. 주기율표상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누구? 플로린이 최대값을 찍는 거야. 물론 18쪽은 전기음성도가 없겠죠. 이미 안정해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힘 자체가 정의가 안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교재에는 써놨어요. 숫자를. 그리고 그 밑에 웬만하면 다 외워라 라고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를 좀 추려줄게. 전기음성도 순서 F, O, Cl, N, CSI, H, yeah. F, O, Cl, N, CSI, H, yeah. 이 8마리에 대해 외울 겁니다. 대소관계가 왼쪽으로 주둥아리예요. F가 크고 O가 크고 Cl이 크고 F, O, Cl, N, CSI, H, yeah. 플로린은 4.0이고 산소는 3.5고 Cl이랑 질소는 묶어서 3.0이고 CSI 묶어서 2.5고 수소는 2.1입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 이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값을 측정해 보면 3.0 이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 숫자들은 이미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숫자들이야. 그 말은 앞으로 있을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는 이 숫자를 살려서 낼 수밖에 없어. 나트륨 0.9에 마그네슘 1.2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니까 금속은 애초에 공유결합을 안 하니까 전기음성도가 정의되면 안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 전기음성도가 여성성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남자들의 전기음성도, 같은 말 남자들의 여성성을 비교하는 건 과학적 의미는 없어. 근데 할 수는 있지. 어떻게? 나처럼 존나 상남자는 여성성이 작다 얘기할 수는 있잖아. 젠더 이슈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속도 전기음성도를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과학적 의미는 없고 대소관계 판단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문제를 위한 문제야.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뭐가 더 클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마그네슘이 크다 끝. 그럼 마그네슘이 공유 전자쌍을 더 잘 땡긴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어쨌든 얘기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오케이. 저거에 따르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수소랑 염소 사이의 결합을 형성하고 수소랑 플로린 사이의 공유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했을 때 다 단일 결합하는 애들이죠. 멀리서 보면 그냥 서로 전자 공유하면서 각각의 옥텟, 듀엣을 만족하는구나 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수소는 전기음성도 2.1에 얘도 2.1이니까 이 전자쌍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니? 치우침이 없어요. 전자쌍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을 거야. 이런 그림을 가집니다. 이때 이 결합에는, 모든 화학 결합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쌍극자 모멘트가 적용이 된다고. 이거를 내가 μ1이라고 해볼게. 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전기음성도 차에 비례하는데 차가 몇이니까? 0이니까 μ1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쏠림이 없다는 뜻으로서 이런 건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HCl의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소는 갈망하는 정도가 2.1이고 Cl은 3.0이야. 따라서
전자쌍이 Cl 쪽으로 이렇게 치우침이 발생해.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겠죠. 이 결합에도 쌍극자 모멘트가 적용이 될 거니까 그걸 내가 μ2라고 썼어. 그럼 μ2는 0.9니? 그건 아니죠. 차에 비례한다니까 0.9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크기를 가질 건데 얘는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0은 아니다. 쏠림이 있으니까 이런 걸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 Cl이 진짜로 전자를 쳐 먹었으면 음이온이 됐겠지만 수소가 진짜 잃었으면 양이온이 됐겠지만 그건 아니고 Cl 쪽으로 쏠렸다. 치우친 것 뿐이야.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에 델타 플러스 이런 기호를 쓰고 이걸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밀어줄 거니까 부분적인 양전화가 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자쌍을 받을 거니까 부분적인 음전화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밑에 HF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플로린은 4.0이니까 플로린 쪽으로 치우칠 거야. 그럼 전자쌍이 이렇게 치우치겠지. 그럼 얘도 쏠림이 있으니까 이때 결합의 극성을 μ3라고 하면 μ3도 0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대소관계 판단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μ2랑 μ3 중에 뭐가 더 클까? μ3가 큰 겁니다. 왜? 차이가 크니까. 오케이.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플로린한테 밀어줬어. 양이온이야? 가 아니고 부분적인 양전화 델타 플러스. 플로린은 받았어. 음이온은 아니고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그럼 Cl의 델타 마이너스를 델타 마이너스, 플로린의 델타 마이너스를 델타 마이너스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거의 크기도 얘가 더 큰 거지. 많이 쏠렸다. 사실 결합의 극성은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에 따른 전기 음성도 차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교재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나 왜 그래프가 없어? 그래프 있지? 있지. 그쵸. 몇 쪽에 있어? 33쪽을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모든 결합에는 그렇게 공유성과 이온성이 적용이 돼.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100% 이온성 이런 건 아니고 이온성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공유성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얘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분류하는 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더 큰지야. 그렇죠? 근데 전기 음성도 차이를 봐봐. 공유 결합 중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큰 게 누구야? 공유 결합 중에 전기 음성도 차가 가장 크다는 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비금속 중에 전기 음성도가 제일 작은 수소와 비금속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로린 사이의 공유 결합일 거야. 수소는 2.1이고 플로린은 4.0이죠. 그럼 이 결합에 해당하는 전기 음성도 차이는 1.9야. 그치? 그럼 이온 결합은 두 원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9보다 어때야 될 것 같아? 커야 될 것 같아. 1.9까지는 어쨌든 공유로 분류를 한다면 이온 결합이 되기 위해선 쏠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줘버려야 되니까 격차가 더 커야 돼. 1.9보다 더 커야 될 것 같아.
근데 차가 1.9보다 작은 이온결합 물질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은 단순 전기음성도 차만으로 비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를 판단할 때 굳이 전기음성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대략적으로. BeF2는 베릴륨은 금속이고 플로린은 비금속이야. 근데 이거 우리 무슨 결합으로 정의? BF3는 금속에 준하는 중금속의 붕소와 비금속인 플로린이 결합해. 근데 이거 공유결합이죠. 왜 공유결합이야? 공유하니까 공유결합이고 얘네는 이온성도 있긴 하지만 공유성이 좀 더 큰 거야. 이온성 49%에 공유성 51%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로 그냥 분류만 해놓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굳이 전기음성들을 들먹이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합의 극성 끝. 자, 분자의 극성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틀만 먼저 얘기해보면 CH4의 분자 전체의 극성을 보고 싶어. 그럼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리고 수소는 전기음성도 2.1에 탄소는 2.5니까 탄소가 땡기고 네 방향에서 땡기겠지. 따라서 메테인 안에는 4개의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분자 전체로 봐봐. 탄소가 땡기긴 하는데 네 방향에서 같은 힘으로 균일하게 땡기니까 벡터 합을 했을 때 이 둘이 어떻게 돼? 상쇄가 되고 요 둘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얘는 분자 전체로 보면 각각의 결합의 극성이 모두 상쇄가 되는 무극성 분자로 분류가 돼요. 따라서 메테인은 4개의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무극성 분자인 거야. 그래서 결국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건 결합의 극성에 무슨 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벡터 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합의 시그마, 뮤, 벡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쓴 거고요. 실제 고등화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탐에서는 시그마 기호를 못 쓰고 물리에서는 벡터 기호를 쓸 수 있지만 화학에서는 벡터 기호를 못 쓰게 해. 그럼 봐봐. 이게 교육과정상 고딩틱하게 바꾸면은 시그마 기호도 못 쓰고 벡터 기호도 못 쓰니까 이것만 남아. 그럼 이 새끼랑 구분이 안 가거든. 그래서 화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척도는 내 수업에 쓰는 시그마 뮤 벡터라고 하겠지만 실제 화학에서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와 있을 땐 단순 전기음성도 차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얘기가 나오면 아 나는 벡터 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려요. 벡터 합이라고 하는 건 크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해야 돼?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각각의 벡터 물리량의 크기는 뭐로부터 판단이야? 전기음성도 차로부터 판단이니까 결합의 극성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크기는 전기음성도 차로 판단하면 돼. 같을지 다를지. 결국 나한테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 이게 상쇄가 될지 안 될지. 이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화학적으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는 방법은 중심 원자의 입체수로부터 판단이야.
스테릭 넘버 Sn 이렇게 쓸게요. 이것만 알면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VS EPR 이론을 곁들인 내가 벡터합,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고 싶으면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알아야 되는데 VS EPR 이론을 알아야 되고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심원자의 입체수라고 하는 건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건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이건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분자의 극성,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인데, 그러기 위해선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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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순서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 순서대로 쭉 나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갑시둥. 분자의 극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건데 4개까지는 위, 아래, 좌우 순서나 방향 상관없이 아무데나 하나씩 찍어주면 돼.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야. 그걸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꼭 오른쪽에 찍을 필요 없어. 왼쪽에 찍어도 돼. 베릴륨은 몇 개야?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2개야.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꼭 좌우에 찍을 필요 없어. 이렇게 찍어도 돼. 그러니까 4개까지는 꼴리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근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러면 위, 아래, 좌우에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은 짝지어서 넣어주면 돼. 5개부터는. 근데 질소는 5개야. 꼭 위에 짝을 지을 필요 없어. 여기에 짝을 지어도 돼. 그냥 꼴리는데 아무데나.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해서 짝짝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요 얘기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끝! 두 번째,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레슈. 예를 들어 CH4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라 라고 하면 통합과학 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면 돼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수소는 하나씩 있으니까 옥텐 만족을 위해서 4방향에서 이렇게 붙어주면 되는 거지.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끝이에요, 이게. NH3는 중심원소에 질소가 올 거고 수소는 결합 하나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수소랑 메꿔진 것도 있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는 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한 쌍은 비공유 전자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은요,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로 그려주면 돼.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돼.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그냥 CH4의 루이스 구조식이야. 끝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 하나로 그려주면 된다. 이때 루이스 구조식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팁이야. 이건 써두세요. 수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의 공유수랑 비공유수.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듀엣 규칙 만족을 하기 위해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베릴륨은 2,0이고 붕소는 3,0에 탄소 4,0, 질소는 3,1, 산소는 2,2, 플로린은 1,3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 탄소는 4,0이다. 탄소에는 짝대기가 무조건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단일 결합으로 4개일지, 이중 결합 2개일지, 이중 하나에 단일 2개일지, 삼중 하나에 단일 하나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케이? 산소는 짝대기가 무조건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단일 결합 2개일 수도 있고 이중 결합일 수도 있고. 근데 비공유 전자 쌍도 2쌍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뜻이야. 그러면 CH4를 그려라라고 했을 때 탄소는 결합선이 4개고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니까 중심에 탄소가 오고 네 방향으로 수소가 이렇게 메꿔주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지. 오케이? ONF 같은 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산소는 결합산소가 2개, 질소는 3개, 플로린은 하나여야 돼. 그래서 요걸 알고 있다면 산소랑 질소 사이에 무슨 결합? 이중 결합해주고 플로린이랑 단일 결합으로 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도 있으니까 질소는 1쌍, 산소는 2쌍, 플로린은 3쌍이 있다는 것까지 표시해주면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N2F2는 어떻게 그릴까? N2F4부터 할까? 이게 어떻게 그리면 될까? 플로린은 짝대기가 하나니까 수소나 플로린은 무조건 말단에 올 수밖에 없어. 중심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양옆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 결합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중심에 무조건 질소가 와줘야 돼. 일단 연결시켜주고 플로린이 토탈 4개니까 각각에 2개씩 이렇게 붙어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공유 표시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주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 번 그리는 거고요.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N2F2는 어떻게 그릴까? 질소가 무조건 중심에 와야 되고 플로린이 하나씩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2개밖에 없으니까. 플로린은 옥텐 만족이 됐는데 질소는 3,1이니까 짝대기가 3개 있어야 돼. 지그들끼리 이중결합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하고 나서 옥텐 만족까지 비공유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왜 그렸어?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알기 위해서. 그건 왜 알아야 돼? VS EPR 이론을 접목시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기 위해서고 결국은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중심원자의 입체수.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건 말단이 아니라 항상 중심 거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스테릭 넘버. 판단하는 방법은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단일 결합이나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 해주고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같은 다중 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 해줄 거야. 봐. 내가 메테인의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알고 싶어. 그럼 메테인의 중심원자의 입체수 이 탄소에 SN을 판단해줘야 돼.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한다는 건 얘 입체수가 4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ONF의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중심원자의 입체수로부터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알아야 되는데 단일 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은 합쳐서 그냥 1로 보는 거야. 얘 그럼 입체수가 몇일까? 3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N2F4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2마리가 이렇게 있지. 각각의 입체수를 판단해 보면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비공유도 1로 카운팅이니까 얘 4고요. 얘도 위상이 동일하니까 4가 되겠죠. 요 오른쪽에 있는 N2F2는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고 단일 결합과 비공유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얘도 3형, 얘도 3형 이렇게 됩니다. 중심원자의 입체수 판단하는 방법 끝. 5번 VS EPR.
약자고요. balanced shell, 원자각 껍질. electron pair, 전자쌍. 리펄전이 뭐야? 반발 테오리, 이론입니다. 원자각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리펄전 테오리. 일단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메테인 분자의 결합을 보면 탄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요 전자도 마이너스 차지고 요 전자도 마이너스 차지야. 그럼 둘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발생해서 밀어내야 돼. 근데 붙어 있어. 왜 그럴까를 설명하는 거야. 왜 그럴까? 일단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왜 밀어낼까? 화학적으로 그냥 끝판왕 대답이 뭐야? 안정해지려고요. 그게 안정하니까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면서 둘이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 멀어져서 안정해지는 것보다 둘 사이에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각각의 옥텟과 듀엣을 만족하는 게 더 안정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은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탄소 쪽으로 살짝 치우친 형태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근데 이 전자쌍과 요 전자쌍은 쌍과 쌍끼리는 붙어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는 공유전자쌍은 붙어있겠지만 쌍들 간에는 붙어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결국 얘네는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를 설명하는 게 VS-EPR 이론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면 각도를 몇 도를 유지할까? 2차원상에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배치를 하고 보면 중심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지만, 실제 4차원상에서 네 방향으로 멀어지는 건 정사면체 중심으로부터 네 방향이에요. 이 정사면체의 중심, 요 정사면체의 중심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야. 이때의 각각의 결합각의 크기는 109.5도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전자쌍들이 배열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결합각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게, H2O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도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하니까 109.5도형을 이루고 싶은데, 공유전자쌍은 두 개의 원소에 모두 귀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공유전자쌍은 이 사이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하나의 원소에만 적용이 되는 애라서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요. 얌전하게 있는 거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저는 앞으로 지랄이라고 할 거예요. H2O의 산소는 지랄이가 두 쌍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반발력의 크기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중에 뭐가 더 클까? 비공유가 반발력이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결합 간의 반발력의 크기는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일 거고, 얌전이들끼리 공유와 공유 사이가 반발하는 정도가 가장 작다. 끝. 오케이. 분자구조와 결합각 갑시다.
분자 구조와 결합각은 뭘로부터 판단이었어? 중심원자의 입체수로부터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체수에 따라서 2형도 있고요. 3형도 있고 4형도 있고 5형도 있고 6형도 있고 7형도 있어. 근데 5형, 6형, 7형은 뭐 혼성 오비탈 개념이랄지 확장된 옥텟 규칙 이런 심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입체수 2, 3, 4형이야. 대학 가서 일반화학을 배우게 되면 5, 6, 7형을 하게 돼요. 결합격이 뭐야? 결합각.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정사면체냐, 삼각뿔이냐 이런 거는 단순한 형태의 분자에서만 따지게 하고 CH3COOH는 이런 복잡한 분자들은 실제 무슨 형이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입체 구조인지 평면 구조인지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결합각이 존재할 때 뭐가 더 큰지 몇 도형인지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만 정리할 거야. 첫 번째, 입체수가 4형인 애들. 중심원자의 입체수죠. 대표적인 애가 CH4, NH3, H2가 있고요. 얘네들의 분자 구조를 물어본다면, 결합각을 물어본다면 일단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주면 돼.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메테인의 탄소는 4고요.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비공유도 1로 카운팅이니까 질소 4고 단일 1, 비공유 1이니까 산소도 4가 되죠. 이렇게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일 때는 전자 쌍들이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 틀이고요. 일단 정사면체 글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는 109.5도형입니다. 일단 입체수가 4면 109.5도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메테인의 입체수가 4니까 정사면체 글이고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일단 4면 정사면체 이렇게 글이라는 거야. 자,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4형하고 3형하고 2형 할 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정사면체의 중심에 중심원소를 넣어주고 네 방향의 말단에 입체수 4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됩니다. 메테인의 탄소의 입체수가 4인 이유는 수소가 네 방향에 있어서 그렇고 질소의 입체수가 4인 이유는 수소가 세 방향에 있고 한쪽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입체수 4를 구성한 애들을 네 방향의 말단에 채워줘라. 실제 메테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정사면체 방향으로 네 방향의 말단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결합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얘는 그 자체로 정사면체 네 방향의 말단에 모든 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형이고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봐. 각 HCH. 입체수가 4형이니까 109.5도라고 하면 돼. 끝입니다. 모든 각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질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세 방향의 말단에는 수소가 오는 건데 대가리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만 그리잖아. 근데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 막 지구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야 되니? 그럴 필요가 없어. 산, 바다 뭐 이런 거 해봐야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수소 원자에 비해 전자는 그냥 큰 건물 하나 정도 크기거든? 그러니까 엄청 작아. 수소가 지구라고 하면. 질소는 거의 목성 정도야.
그러니까 목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큰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 틀이라는 거에는 관여했지만 실제 크기가 너무 작아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무시야. 분자의 모양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양은 정사면체는 아니고 무슨 모양이라고 해주면 될까?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삼각피라미드. 삼각뿔 브라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고 각 HN H가 입체수가 4형이니까 일단 109.5도라고 하면 되는데 VS EPR 이론에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은 지랄인데 얘 지랄이가 한 쌍 있어. 그럼 얘가 반발하는 정도가 좀 더 크다는 거야.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보다. 따라서 이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살짝 어떨까? 작겠죠. 이해돼? 비공유가 더 강하게 누르니까 조금 찔끔 이렇게 눌린다는 거야.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찐값으로 107도가 되긴 하는데 암모니아만 그렇습니다. 말단에 플로린이 하나 온다던가 NF3가 된다던가 이러면 결합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107도는 그냥 외울 필요가 아예 없어. 대소관계 할 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H2O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산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두 방향의 말단으로 수소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요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 틀이라는 거에 관여했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무시한다. 얘는 구분브라더라고 해요. 구분형.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고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니까 일단 몇 도? 109.5도라고 하는데 지라리가 몇 쌍? 두 쌍이 있으니까 109.5도보다 작겠죠. 근데 얘보다도 어떨까?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입체수 3형 잘해야 되는데 의 대표적인 예시가 BF3 CH2 HCH 포르말데하이드 ONF 이런 게 있습니다. BF3의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됐냐? 아니면 뭐 분자의 구조나 결합각을 물어본다. 어쨌든 중심 원자의 입체수로부터 판단이니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심 원자의 입체수기 때문에 중심에만 비공유를 표시해놨습니다.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인마 입체수 3이고요. 단일 결합은 1로 카운팅, 이중 결합 합쳐서 1로 보니까 3이고 단일 결합과 비공유는 1, 1, 이중 합쳐서 1이니까 얘도 3이죠. 입체수가 3이라는 건 전자 쌍들이 세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라 평면 삼각이 전체적인 틀이고요. 평면 삼각 글이라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형입니다. 디테일한 차이는 VS EPR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입체수가 3일 땐 일단 평면 삼각 글이라는 거야. 평면 삼각 그리고 평면 삼각 그리면 돼요. 평면 삼각의 중심에는 중심원소를 넣어주고 B, C, M 세 방향의 말단엔 입체수 3을 구성한 근마들을 써주면 돼. F, F HCHO는 3인 이유가 두 방향의 H, 한쪽에 산소. 얘는 산소, 플로린에 비공유가 있어서 그렇다.
실제 BF3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평면 삼각의 중심에 붕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세 방향의 말단에 플로린이 이렇게 꼭꼭꼭 박혀 있는 거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위상을 갖는 애들이 다 박혀 있으니까 진짜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고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 FBF. 입체수가 3명이니까 120도이다. 끝. 모든 각이 똑같은 위상을 가져서. 포말데하이드라고 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평면 삼각의 중심에는 중심 원소가 위치하고 두 방향의 말단에 수소가 이렇게 콕콕, 한쪽에는 산소가 콕 이렇게 있는 거죠. 결합을 하는. 그림이 좀. 얘도 말단의 원자가 일단 다 있으니까, 다 이렇게 있긴 하니까 평면 삼각이라고 해주면 되고, 결합각은 말단이랑 중심을 물어보는데 지금 위상이 다른 게 두 개가 있어. 각 HCH도 있고 각 HCO도 있죠. 맞아? 모르긴 몰라도 입체수가 3명이니까 일단 몇 도? 120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입체수로부터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VS-EPR 이론을 접목을 시켜보면 탄소랑 수소 사이에 이렇게 단일 결합이 있는데 탄소랑 산소는 이중 결합이 형성되어 있거든. 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에 비해 얌전하긴 해. 얘네 다 얌전이들이야. 근데 여기에는 얌전이가 한 쌍이 있는 거고 이중 결합에는 얌전하긴 하지만 두 쌍이나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반발하는 정도가 더 크겠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120도보다 살짝 어떨까? 클 거고 산소가 끼어 있으면 얘네는 강하게 찍혀 눌리는 거니까 120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각 HCH의 크기를 뭐 120-2알파? 그러면 각각 여기의 크기는 120 플러스 알파? 그런 거 아예 의미 없다잉. 그냥 120보다 큰지 작은지 120도 형인지 이런 게 중요해요. 굳이 그런 거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끝. ONF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중심에 질소가 위치하고 한쪽에는 산소, 한쪽에는 플로린 이렇게 오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평3이라는 거에는 관여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제 분자에서는 무시를 해준다. 요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이거 무슨 형이라고 해주면 될까? 구분형입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구분 브라더. 결합각은 말단이랑 중심원자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본다고 했고 입체수가 3형이니까 일단 120도라고 해주면 되는데 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산소랑 질소 사이에는 얌전하긴 하지만 두 쌍이 있고 대가리에는 지라리가 한 쌍이 있어. 그럼 얌전히 두 쌍이랑 지라리 하나 중에 뭐가 더 반발을 많이 할까? 내가 이름을 그래서 붙여놨어. 지라리야. 그래. 씨발 이거에 존나 세게 눌러. 존나 세게. 그래서 무조건 비공유가 반발이 큽니다.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120보다 어떻다? 작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마지막 입체수 2형. 왜 자꾸 누가 지우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가 BeF2, CO2, FCN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혹은 분자의 극성을 묻거나 분자 구조 결합각을 물어보면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은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쭉쭉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 중심 원자의 입체수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 2형이고요. 합쳐서 1, 합쳐서 1, 입체수 2. 단일 결합은 1로 카운팅, 3중 결합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 2형입니다. 입체수가 2라는 건 전자 쌍이 두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야. 그럼 분자 구조는 무슨 형이라고 할 수 있어? 두 방향으로 제일 멀어지는 거. 언제 가능하니? 직선형입니다. 그럼 결합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 180도야. 그래서 얘네를 물어보면 직선 그리고 직선 그리고 직선 그리라는 거예요. 직선의 중심엔 중심원소가 5고 두 방향의 말단엔 입체수 2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BF2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중심에 베릴륨이 오고 두 방향에 플로린이, CO2도 중심에 탄소가 오고 두 방향에 산소가, 산소가, 중심에 탄소가 오고 한쪽에는 플로린, 한쪽에는 질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위상이 BF2에서는 단일결합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180도라고 하면 될 거야. CO2도 얘도 이중이고 얘도 이중이니까 직선이면서 180이라고 하면 돼. 근데 FC에는 여기는 단일결합이고 여기는 삼중결합이야. 단일이랑 삼중 중에 뭐가 더 강할까, 반발력이? 당연히 삼중이 강할 거야. 그럼 막 각도가 변할까? 반발을 하는 이유는 반발하려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반발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요. 180도보다 먼 경우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입체수가 2형이면 일단 180도 끝이야. 분자 구조는 모두 다 직선형이고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분자들의 입체수 판단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짓거리 왜 했니? 분자 구조랑 결합각 왜 했어?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방향을 알기 위해서야. 해보자. 입체수가 3인 애들.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4.0이고 붕소는 몰라. 근데 누가 더 커? 플로린이 클 거야. 왜? 이 새끼 우주상에서 제일 큰 애니까. 그러면 세 방향으로 이렇게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데 세 방향으로 균일한 힘으로 당기는 거니까 상쇄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겁니다. 요거. 굳이 뭐 평행사변형법에서 벡터합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점 하나 두고 실 120도로 연결해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거야. 이거 안 움직이거든. 쏠림이 없어요. 세 개의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포르말데하이드는 수소는 2.1, 탄소는 2.5, 산소는 3.5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알겠지? 전기음성도 외워야 된다는 거야.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겨. 이거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산소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전자들이 치우치는 극성 분자인 거예요. ONF는 어떨까? 산소의 전기음성도 3.5, 질소 3.0, 플로린 4.0. 산소가 땡기고 플로린이 땡겨. 상쇄 일단 돼, 안 돼? 안 돼. 극성 분자야. 안 되죠? 평행사변형법 해보면은 요렇게 쏠릴 거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쌍극자 모멘트를 뮤1, 여기를 뮤2라고 하면 1과 2 중에 뭐가 더 커? 2가 더 크죠. 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입체수가 4일 땐 수소는 2.1에 탄소는 2.5인데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겨. 그럼 정사면체의 네 방향의 말단에서 균일한 힘으로 땡기니까 상쇄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극성 분자야. 아까 잠깐 얘기했던 메테인의 무극성을 설명하는 거는 아까 루이스 구조식에서 단순히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사면체의 네 방향의 말단에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암모니아는 질소가 땡기고 질소가 땡기고 질소가 땡기는데 상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수소에서 질소 쪽으로 존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극성 분자입니다. 수증기는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겨 똑같은 힘으로. 근데 이거 상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루이스 구조식만 보면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기니까 상쇄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구분불하더니까. 결합각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극성 분자입니다. 직선형은 좀 쉽죠. 플로린이 땡기고 플로린이 땡겨. 180도에서 똑같은 힘으로 땡기니까 상쇄가 되는 무극성 분자인 거고요. CO2도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기는데 180도 각도에서 똑같은 힘으로 땡기니까 무극성 분자일 거야. FCN은 플로린이 땡기고 질소가 땡기는데 완전히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요게 더 크니까. 뭐야 이거? 극성 분자인 겁니다. 분자의 구조, 결합각, 극성. 끝! 본교재 36쪽의 극성 분자의 성질. 첫 번째, 용해성.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끼리끼리 잘 녹인다는 거예요. Like desserts, like. 극성은 극성이랑 무극성은 무극성이랑.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가 물이고요.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가 좀 많아. 헥세인, 4염화탄소 CCl4, 벤젠, 석유, 기름, 액체 파라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점은 두 개예요. 뭘 물어보냐면, 자, 소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이거는 이제 감자도 알아. 그렇지 않아?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소금은 물에 잘 녹는다. 왜 잘 녹아? 라는 걸 앞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물에 잘 녹아. 근데 물은 뭐야? 극성이야. 소금이 잘 녹는 이유는 뭐라서? NaCl이 극성이라서 그래요. 설탕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고민하시나요? 존나 잘 녹죠. 왜? 극성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녹는다 라고 하면 극성이고, 뭐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알고 있다면 그게 왜 그런지 극성과 무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ONF 같은 거. 이게 뭔지 아니? 알게 뭐야 시대. 근데 이 새끼가 물에 녹을지 안 녹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ONF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였죠. 어떻게 판단하면 돼?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입체수 판단해서 분자 구조랑 결합각 판단하고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보고 벡터합했을 때 상쇄가 안 되니까 이 새끼가 극성 분자인 거야. 그럼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녹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에 대해서는
극성을 직접 판단하고 물에 녹을지 안 녹을지 이제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MPBP를 결합 간에 비교해서 얘기할 땐 공유 결정이 가장 컸고, 그 다음 이온 결합, 그 다음 공유 결합, 다시 금속 결합, 그 다음 공유 결합 순서였죠.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 결합의 센 것과 단위체 간 인력이 센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로 판단하면 안 된다. 3중 결합이 2중보다 강하고 단일 결합보다 강하다고 해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다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준 게 공유 결합 내에서는 뭘로 판단이야?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과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걸로 판단이에요. 이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유인력이랑 또 연계가 되는 거거든. 얘들아, 모든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 인정? 인정. 왜 끌어당겨? 그게 분산력이거든. 모든 물질은 결국 원자로 되어 있고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애들은 구조적으로 땡길 수밖에 없어. 봐. H2라고 해볼게. 얘는 무극성 분자야. 그래서 수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 결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이때 H2를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H랑 H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H와 저러한 이러한 H2와 이러한 H2를 끊어내는 거지. 요 사이를 보는 거야. 이 힘. 얘네는 그냥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있어서 그거만 끊어내면 되니까 되게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H2O 같은 거 보면 극성이기 때문에 H2O를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H2O랑 H2O 사이를 끊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결합의 극성을 보면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겨. 이거 상쇄 돼? 안 돼? 안 되는 극성 분자지. 그래서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걸릴 거야. 또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기고 극성 분자기 때문에 수소 쪽엔 델타 플러스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 요게 생겨. 이 힘이 쌍쌍힘인 거야. 다이폴 인터랙션. 쌍극자 힘입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는 질량에 따른 만유인력도 존재하고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 쌍쌍힘도 존재하니까 더 끊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분산력음 잘 보면 왜 땡기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무극성 공유결합이 맞는데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녀. 근데 우연함에 의해 막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우연히 있겠죠?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같이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쪽에 순간적인 델타 마이너스가 생겨. 그럼 여기는 순간적인 델타 플러스가 생기지. 이게 순간 쌍극자라. 얘네는 항상 존재하는 찐 쌍극자고요. 이거는 순간 쌍극자야. 물론 잠시 뒤에 전자쌍이 이동하면서 다시 풀리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순간 쌍극자가 생기면 이웃한 분자의 이쪽에 있던 전자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여기가 델타 플러스랑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로 유도가 돼. 이걸 유발 쌍극자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극성이 있지 않은 무극성의 경우에도 순간 쌍극자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유발 쌍극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유발 쌍극자 사이에 가짜 쌍쌍임이 발생하는 거야. 엄청나게 작은. 생겼다가 없어져, 생겼다가 없어져, 생겼다가 이런 방식으로. 요 힘이 이제 만유인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힘을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의 질량이 클수록 전자가 많기 때문에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커서 분산력은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분자의 질량,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쌍쌍임이 더 큰 요인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일단 극성 분자면 무극성 분자보다 높을 확률이 엄청 높아. 높아 그냥 끝. 무극성 분자들끼리 비교할 때는 분자의 상대적 질량, 분자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기적 성질. 극성 분자는 쌍극자를 가지므로, 그러니까 쏠림이 극성이 있으므로 전기장에서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전기장의 양극,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전기장의 음극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 스위치가 지금 열려 있죠? 전기가 안 통해. 그러면 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네 꼴리는 대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기호 표시에서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플러스는 짝대기 두 개잖아. 붙이면 길잖아. 그래서 긴 짝대기가 플러스를 있는 거야.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순간 모든 극성 분자 내에 있는 부분적인 음전하는 양극을 향하고 부분적인 양전하는 음극을 향하도록 일방향성 배열을 갖는다.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줘도 왼쪽 그림처럼 지네 꼴린 대로 그냥 날아다닌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2주기 원소에 모든 원자는 옥텟을 만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면 CNOF 유형이에요. 2주기 원소 W부터 Z 어쩌고 저쩌고를 이용하여 만든 분자 가부터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 W부터 Z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라고 나오면 W부터 Z를 이 네 마리 중에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CNOF 유형에서 세 종의 원소에 4원자 분자, 이 중에 세 종류를 합쳐서 4개 써서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COF2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종의 원소를 각각 하나씩 써서 3원자 분자로 만들 수 있는 건 2개가 나와요. FCN과 ONF. 그냥 개꿀팁이야. 알고 계시고요. 얘네를 이제 구분 짓는 방법으로는 이 분자 내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유 전자 쌍수가 몇이냐 이런 걸 물어봐. FCN은 1이고 ONF는 2입니다. 물론 뭐 결합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분자 구조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유 전자 쌍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물리량이에요. 1과 2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참고하시고 다음 주까지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안녕.